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최근 산업부가 새만금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을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신산업에 목말랐던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이 한창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적절한 선택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추진과 방향, 그리고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호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채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세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의 의미에 대해서 세 분 패널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채주 원장께서 먼저 말문을 예. 열어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고입니다.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조류발전에 가장 큰 에너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산업을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할까라고 고민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네. 저 또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광주 전남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지정이 돼서 이것을 산업 육성 자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그 에너지 정책을 펴나갈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허영호 원장께서는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면서 광주와 전라남도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밸리를 육성하고 조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신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융복합 단지 지정이 절호의 기회고 꽃피울 수 있는 최대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최대의 계기가 마련됐다. 우리 안상현 국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온 주체로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어떤 노력이 있었고요. 네. 지난 2017년 12월에 특별법이 제정됐고 또 작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법 제정을 주도를 했고 또 올해 처음 신청할 때 전국에 10개 시도가 8개 단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네. 굉장한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우리 정부에서도 광주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가장 중심적인 메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 계획이 지금 신청을 했을 테니까 이제 계략적인 그 그림들은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광주 전남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는 크게 3개의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코어 지구라 그래서요. 네. 혁신 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예. 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나주에 있는 혁신산단이라든가 예. 앞으로 지어질 국가산단, 예. 또 광주의 도시첨단산단 등이 포함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연계지구가 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계 1지구는 예. 광주권에 있는 광주 첨단과학산단이라든가 네. 또 장성 나노산단, 네. 또 빅그린 국가산단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네. 중점 산업이 육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계 2지구가 있는데요. 이 연계 2지구는 이제 목포권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네. 유지보수하는 그런 재생에너지 단지 연계형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지구 1개 지구와 연계 지구 2개 지구 해서 총 약 한 19평방킬로미터가 단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코어 지구와 연계 지구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면은 확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인가요? 네, 코어 지구가 이 세 개의 지구의 가장 핵심적인 지구입니다만 네. 코어 지구와 연계 지구 간에 서로 간에 확장되고 연계되는 예. 그런 사업들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적으로 그런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연계 2지구의 이제 목포권 그렇습니다. 예. 이쪽은 이제 해상풍력의 배후 지역으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됐고 그 권역 안에 목포 신안과 대불산단 그다음에 대양산단이 대양산단까지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이 새만금과 함께 광주 전남이 지정은 받았는데 광주 전남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선정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그 광주와 전남이 이번에 공동 지정 신청하게 된 것은 우리 광주 전남의 상생 측면에서도 네.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광주 전남의 공동 신청을 갖다가 사실은 굉장히 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2015년 12월에 그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전국의 시도의 지역 전략산을 갖다가 지정할 때 광주와 전남을 공동으로 에너지 신산업으로 지정을 한 바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에 국가 핵심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도 네. 광주와 전남을 같이 에너지 신산업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결의 맥락상에서 광주와 전남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같이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를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광주와 전남이 같이 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주 전남 상생 과제들이 대부분 삐걱거린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광주 전남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봐도 되나? 아주 그 광주 전남 상생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되는 방향을 보고 잘 돼야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너지 산업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 그리고 융복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채주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통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얘기할 때 석유나 석탄, 가스 등을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또 겨울철만 되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분진으로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그렇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를 좀 죽이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굉장히 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킨다면 원자력을 좀 줄이고 해서 그 에너지 부분에 조금 개념을 좀 바꿔가겠다라는 게 에너지 전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제 8.25 기후 변화 협약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에너지 부분에 이런 목표도 달성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보면 최근에 그 화두로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를 해서 에너지 산업하고 좀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한 융복합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딱 이렇게 잡히지는 않지만 와닿지가 않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안전을 확보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기반이 되면 저희들이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을 이제 융복합해서 새로운 예. 산업을 창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기반 지역이 이제 예. 산업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지역이 광주 전남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허영우 원장님,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는 지금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을 좀 다루고 계셨는데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을 좀 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강점으로는 그 에너지 공기업들이 여기 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와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저 공간적으로 아까 그 연계지구, 코아지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데다가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사실은 공간적으로 이게 집단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에너지 신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쪽에다 집적해서 전라남도는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실증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생태계적인 강점이 있고요. 예. 약점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기업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기업이 지금 유치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그 활력을 좀 찾는데 지금 약간 정체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대기업 유치에 조금 저희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쪽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쪽에 그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약점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 약점으로는 이쪽에서 기업들이 와서 자생력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고급 인력을 수급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쪽 대학이 출신이나 이쪽에 연구에 있는 학생들의 수주를 높이는 인력 양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한전공대 이야기를 좀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산업의 이 유형이 달라서 또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인력들은 기술을 개발해내고 신기술을 또 끌어내고 하는 이런 연구 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런 인력들이 좀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전공대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러면 지금 한전공대가 어떻게 보면은 광주 전남 최대의 현안 사업이었고 이 역시도 그 에너지밸리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광주 전남 상생의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들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설립 저지 이런 부분들도 움직임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를 예정으로 지금 현재 법인 설립 작업부터 시작해서 속도는 내고 있거든요. 안상현 국장님, 지금 이 한전공대가 지금 그 허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급 인력을 수급하고 에너지 산업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다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지금 발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약 한 4년 반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시급이 추격을 해서 역전을 하려고 그러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핵심 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체계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공대가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의 세계 시장을 선도할 그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미 지금 학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갖다가 제출을 해서 교육부에 아마 이번 달 안에 학교 법인 설립 허가가 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채주 원장님, 그 지금 현재 그 나주에 있죠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예. 지금 이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하고 한전공대하고는 역할이 좀 중첩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전공대는 말 그대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허용 원장님 얘기했던 고급 인력 양성을 하는 예. 것을 한전공대가 담당을 하고 저희 에너지비리 산학융합원은 2개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네. 목포대학교하고 도립대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중견 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하는 것을 1번으로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기업이 갖고 있는 R&D 역량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 예. 세 번째는 그 기업들의 재직자들이 계속 기술이 변화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재직자들의 어떤 그 역량을 올려주는 역할. 이른바 보수 교육을 하는 역할인 그렇 거죠. 맞습니다. 재직자 교육을 해서 그 역량을 올려주는 그런 세 가지의 역할을 저희 융합원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큰 틀에서 보면 한전공대가 와서 이제 그런 기능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또 하나 여기 그 녹색에너지연구원 같으면 이제 실용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네. 저희 융합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이제 그 실험실에서 하는 시험이나 실증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같이 하면 네. 이런 부분은 서로 기능이 중복이 되지도 않고 최대한의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복합적인 이 예. 집적 기능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예, 그렇게 표현이 예. 될 거고요. 예. 호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한전공대 이 부분이 계기가 되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이게 고급 인력 문제, 그다음에 그 저변의 그 인프라 문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네. 한전공대가 추구하는 거는 세계적인 석학을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창의적인 연구 인재를 만들어내는 곳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쪽에 있는 기존 대학들이나 연구소는 거기에서 한전공대에서 기초적인 원천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걸 실용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에너지연구원 같은 데는 진짜 그야말로 거기서 나온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한전공대가 옴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나 연구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의 효과를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그 지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이제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안성희 국장님, 이 부분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지금 전남도에서는 어떤 유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일단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요. 한 4가지 분야 정도에서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물론 뭐 기술 개발이나 실증, 인력 양성,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자면 먼저 에너지 특화 기업, 네. 단지 내 에너지 특화 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내의 기업들에게 그 제품이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 이제 주어지게 될 수 예.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혜택 같은 것도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 기관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어떤 공동 연구라든가 또 이런 사업비, 연구 개발비 이런 거에 있어서 인력 양성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제가 기반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4가지 분야에서 크게 이제 지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그 산업부에서는 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수도권의 그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했을 때 특히 우리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2%포인트 정도 상향 우대하는 이런 방안. 그리고 또 단지 내 산학연이 국가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 개발 사업에 응모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방향. 예.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 유치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련 법률에 없던 내용이 드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우대하는 예. 조항을 산업부가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금 전에 그 연계 2지구에 보니까 그 목포 대양산단과 목포 신항만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풍력 산업을 목포 대양산단과 목포 신항만에 유치를 하겠다. 배후 부지를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됩니까? 예.
이번에 그 단지 내에 그 연계 이직으로 예. 목포권이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대통령님께서 전남도청을 방문해서 블루 이코노미를 전남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를 할 때 서남해 안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단지를 갖다 건설하겠다는 걸 보고를 드렸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과 산업부 장관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갖다가 이번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예. 이 단지 지정에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됐고요. 물론 이제 코아 지구인 그 나주 혁신 도시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이제 산업부의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너지원의 특성상 해상풍력은 바닷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어 지구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도 이 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었고요. 서남해 안에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이제 각종 블레이드라든가 아니면 너셀이라든가 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립을 해야 되고 또 실어서 현재 바다에까지 직접 가서 조립하고 운송해야 되는 이런 그 단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포의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배후 단지와 그다음에 지원부도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양산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신제품을 갖다 계속 기술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종 신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단지로 대양산단을 갖다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채주 교수님, 지금 그 목포 대양산단하고 목포 신항만이 이제 네. 해상풍력 배후 지원 이 네.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을 지금 안상현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지금 이 지역이 해상풍력이라든가 그런 기반으로서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는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바다에까지 해상풍력기를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려고 하면 그 항만이 필요한데 그 항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해상풍력기는 굉장히 중량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뭐 10메가급이 개발이 돼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상풍력기 같으면 나슬이라고 그래서 중앙에 그 몸체 부분의 무게가 500톤 정도 나갑니다. 네. 그러면 그 500톤 무게 나간 걸 일반 부두에 올려놓으면 부두가 침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말해서 부두의 그 진해력이라고 하는데 목포 신항 같으면 이게 제곱미터당 87톤 정도 돼서 충분히 견디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항만 입장에 봐서는 그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 목포 신항이 갖추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의 해상풍력 배후 항만이 갖춰야 될 세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는 항만으로 해서 아까 대형 구조물을 운송하고 하여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아까 그 해상풍력 단지에 여러 가지 시공의 문제점이랄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할 때 고장 났을 때 이걸 긴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된다. 네. 세 번째는 대형 해상풍력기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하고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해상풍력 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라운드 1, 2가 끝났고 라운드 3를 합니다. 라운드 3 사업에는 약 25기가와트, 그러니까 예.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한 개에 해당이 되는 예. 용량이거든요. 25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배후 항만을 30군데를 지정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역하거나 대용량의 큰 배들이 그 접안할 수 있어야 접안할 수 됩니다.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 서해안에 우리가 신안군 쪽에 주로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대개 그 정도 수준이면 영국의 라운드 1, 2에 해당이 되는 네. 규모가 됩니다. 라운드 1, 2 할 때도 영국이 10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예. 배후 항만 자체를. 그래야 아까 얘기하는 10년 내에 그게 완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그 정도가 된다는 예, 것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10년 이내에 그 기간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목포 신항이 만약에 8.2기가를 물량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그 8.2기가와트 준공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예. 여기를 반영을 해야 된다. 반드시. 예. 그래야지만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가능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신안군 해상에 하겠다는 용량이 대체적으로 아까 8.2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이 시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풍력을 측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그 문체조 원장님, 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예. 그 지금 이 부존량을 평가를 할 때 이게 최대치입니까? 최대치는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바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류들의 그 산란장이거나 네. 그 다음에 군에서 해군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훈련 기지랄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해서 그 이제 해상국립공원 지역이랄지 이걸 다 빼야 되거든요. 예. 다 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이 최대로 저희 전남이 잡았을 때 1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요. 현재 기술력으로 네. 봐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부존량을 보면 엄청 나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해상에서 기상 자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 기상 그 풍속 특히 풍속 부분이 7에서 7.5m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따지면 저희들이 이용률을 봤을 때 25%에서 30% 내 밖에 안 되니까 경제성 측면을 봐서는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예. 그래도 나은 편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남 지역만큼 적합한 지역은 없다. 왜냐하면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수심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수심은 대개 30m 이내가 되겠고요. 예.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특히 목포가 그 배후 항만, 신항의 배후 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용 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하는 업체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전남이 에너지원으로는 풍부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업체에서도 말을 하고 관에서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에너지원으로서의 이 전남의 강점 얘기해 주신다면 특히 해상풍력을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특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해상풍력으로 할 수 있는 신안군 지역은 조금 전에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심이 낮아가지고 공사하기 용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풍력의 바람 자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우수하고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생산만 해서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내륙으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통을 연결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항만을 그 배후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같이 녹색에너지연구원 같이 R&D를 하는 기관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또 여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이제 만약의 경우에 지금 대양산단 같은 곳에 저희가 R&D 해상풍력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센터를 지금 전라남도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이쪽이 다른 어느 곳보다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는데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 국장님, 근데 이 지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그 내용을 보고 언론 보도를 쭉 지켜보다 보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게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대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는 투자를 신규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4차 항만계획 그 부분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남도나 정책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뭐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말씀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그 산업부의 기본 계획에 나온 바에 의하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의 어떤 개념 자체가 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융합하고 복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직접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직접 하려 그러면 직접의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지역에다가 집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집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도 전부 다 이 단지를 지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라든가 실증 단지 또 재생에너지 발전하는 같은 그런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융합하고 복합해라. 저희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서 항만이라든가 부두라든가 아니면 배후단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남도가 이제 국고 지원 건의 사업으로 잘 구성을 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따갖고 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슈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은 좀 남아 있다는 예. 그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서남해안의 해상 풍력이 총 8.2기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발전사 허가가 난 게 0.9기가와트 정도는 이미 났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신청 중인 게 지금 0.8기가와트는 신청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게 6.5기가와트 이렇게 해서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우리 전남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제1호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전남형 일자리 그렇습니다. 사업이죠. 그렇게 네.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토 산업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한다는 것이 이번 목포 신항만 일대가 융복합 단지에 지정된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기업 유치라든가 연구소,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융복합 단지가 결국은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문채주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융복합 단지가 지정이 되면 이제 얻어지는 효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고 예. 이 지원책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나 아까 그 벤처기업들 특히 벤처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아니면 그 대기업의 연구소를 조금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지역을 좀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대양산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견기업을 유치를 해서 아까 풍력 관련 산업을 연계해서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 풍력 교육센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해서 훈련센터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제 인증을 받는 그런 훈련센터가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제적인 그 인증을 받는 그런 기관을 하나 좀 만든다든지 해서 특히 해상풍력 같으면 그 유지보수하는 데서 가장 1번이 뭐냐면 안전교육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타워 높이가 100m가 넘어가는 데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을 때 그 생존하는 연습부터 먼저 시키거든요. 예. 실제 제가 독일에 있는 그 도이치 윈드가드 가지고 해당된 그 작업을 같이 해보면 거기는 아예 35m 높이에다가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네.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된 풍력기를 놓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그 관계로 따진다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두는 것을 저희 그 대양산단에도 좀 했으면 쓰겠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목포대학교에는 그 220메가와트짜리 그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걸 예. 이용해서 그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내부 훈련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선행이 돼야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그 사업들이 그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보자.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안에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면 그 유지 보수하는 제가 생각에는 유지 보수하는 회사가 적어도 10개는 생길 것이다. 네. 그러면 그 한 개 회사당 직원이 20에서 3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그 인력 양성 계획을 짜야 된다. 그 역할을 대양산단이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아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광주 전남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광주 전남 지역의 별도의 운영 주체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광주 전남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운영 방안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단 그 2015년에 네. 에너지밸리 그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주 전남 한전이 같이 에너지밸리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법정기구로 확대 개편을 해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 또 그 위원회에서 그 결정된 각종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의결사항을 갖다가 집행을 할 실행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실행기구로서 종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발전을 위한 각종 기본 계획이라든가 R&D 또 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R&D에서도 시작해서 사업화까지 전주기 어떤 그 기술 사업화를 갖다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할 의제는 좀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세요. 이제 세 분 패널로부터 매진말 객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 이거를 좀 정책적 제안으로 하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문채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는 분야가 크게 스마트 그리드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풍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사실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 토론을 했지만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태양광이나 수소 부분이나 그 증류 성배전 이런 에너지 신산업 관련 부분도 연계를 해서 같이 좀 계획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세 꼭지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는 전남도 전체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 그 계획을 세우는 데는 부족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연계해서 육성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종합지원센터가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에 지정된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남도 전체의 에너지 산업을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좀 확보를 해서 네. 운영을 하면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현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어떤 그 특별법 내가 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단지 내에서 우리 전남도와 광주 또 시군이 함께 협력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 사업들이 국가 사업으로 채택이 돼야지만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지원 계획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 가고요. 특히 그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우선 구매. 네네. 네. 우리 단지 내에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 우선 구매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우선 구매 제도가 현재는 시행령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기반이 좀 취약해서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법률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좀 더 강행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들한테 실익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영우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그 융복합 단지에 대한 그 바람이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도민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래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융복합 단지에서 이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돼서 이쪽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금 걸림돌 중에 하나가 주민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이 그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그 기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깨끗한 청정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좀 주민들이
수용성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서 우리 함께 에너지 신산업이 이곳에서 꽃을 피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에너지 융복합단지는 향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 에너지 산업 육성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우리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크게 바꿀 성장 동력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융복합단지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로 선정된 만큼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통해 상생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